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감성의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한 여성의 인생을 관통하는 욕망과 이해에 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한 여성의 솔직하고도 파란만장했던 삶의 기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혼은 잠자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혼 역시 아이러니컬하게도 잠자리 때문이었습니다. 52살의 어느 늦은 밤, 저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이혼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혼 때는 억울하고 서러워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눈물 대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그 모습조차 보기 싫어 방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어그러져 버린 걸까요? 제 이름은 서윤이, 올해 52살입니다. 저는 라벨라라는 여성 속옷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키는 165cm 정도에 꾸준한 요가 덕분인지 다들 40대 후반으로 봐주곤 합니다. 15년 전 작은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했던 제 사업은 이제 명동과 강남에 직영 매장을 둔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26살 된 아들 재혁이는 미국 보스턴에서 MBA 과정을 받고 있는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성공한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껍질 속을 들여다보면 저는 아주 오랫동안 깊은 외로움에 시달려왔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29에 했습니다. 전 남편 강민수는 건설회사 과장이었고 누구보다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초반 10년은 그야말로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40을 넘기면서부터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부부관계가 눈에 띄게 뜸해진 것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이던 것이 두세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제가 먼저 다가가도 민수는 오늘은 피곤해라며 등을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42살이 되던 어느 여름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수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이제 나한테 관심 없어진 거야. 거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던 민수는 제 질문에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 그럼 병원이라도 가봐. 나이 들면 다 이런데. 친구들도 다 그렇다더라. 그의 대답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뜨거운 마흔이었고 몸 안에서 들끓는 욕구를 혼자 사겨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자로서 거부당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와 서러움을 남겼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같은 문제로 자주 다퉜습니다. 당신은 이제 날 여자로 안 보는 거지. 또 그 소리야. 윤희야, 제발 좀 그만해. 민수는 언성을 높이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고 저는 텅 빈 집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성욕 때문에 싸우는 부부라니.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43살 가을,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들 재혁이는 이미 미국 유학을 떠난 뒤였고 더 이상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민수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15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혼 후
저는 완벽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가 좋았습니다. 회사 일에 몰두하고 퇴근 후에는 요가를 하거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친구 정미 역시 이혼의 아픔을 겪은 돌싱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친구 수진이와 함께 셋이서 자주 와인을 마시며 서로의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야, 너 요즘 외롭지 않아?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외롭지, 많이. 그럼, 우리랑 같이 한번 가볼래? 생각보다 괜찮은 곳이야. 수진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디? 호스트바.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 강남 한복판에 있는 호스트바에 발을 들였습니다. 제 테이블을 담당한 남자는 준호라는 이름의 28살 청년이었습니다. 180이 훌쩍 넘는 키, 단정한 정장 차림, 그리고 환한 미소가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긴장이 풀렸고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남자에게 여자로서 관심을 받는다는 느낌, 그 자체가 저를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와 함께 근처 호텔로 갔습니다. 하룻밤에 1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20분 남짓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랜 갈증을 해소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며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은 생기로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그 후로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외로움이 사무칠 때면 호스트바를 찾았습니다. 돈은 충분했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48 되던 해봄, 정미가 골프를 배워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등살에 못 이겨 용인의 한 골프 연습장에 등록했습니다. 몇 달 후 우리는 경기도의 어느 골프장에서 첫 필드 라운딩을 하게 되었습니다. 5월의 햇살은 눈부시게 화창했습니다. 그날 저희는 다른 2명의 남성분들과 조인하게 되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박진우였습니다. 50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178cm 정도의 다부진 체격에 짙은 눈썹, 오똑한 코, 그리고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가 인상적인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입차 딜러 회사를 운영한다는 그는 제게 다정하게 스윙 자세를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라운드를 마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올 때 진우 씨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희 씨, 혹시 괜찮으시면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솔직하고 진중한 눈빛에 이끌려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틀 후 그에게서 저녁 식사를 청하는 문자가 왔고 우리는 청담동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으로 나왔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그의 칭찬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진우 씨 역시 이혼 경험이 한 번 있고 자녀는 없다고 했습니다. 식사 후 카페에서 그는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희 씨,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 윤희 씨한테 첫눈에 반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진우 씨가 좋아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아주 노련하고도 부드럽게 제 몸을 탐색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황홀한 쾌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30분 정도 이어진 그 시간 동안 저는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각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 그는 저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윤희 씨, 정말 좋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뜨거운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한강 유람선 위에서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청혼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완벽해 보였던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진우 씨의 성욕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우리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침대로 향했고 한 번이 끝나고 제가 샤워를 하는 동안 그는 욕실까지 따라 들어와 또다시 저를 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총 3번 관계를 가졌습니다. 저는 몹시 피곤했지만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밤 한 번은 기본이었고 주말에는 아침 저녁을 가리지 않고 저를 요구했습니다. 진우야, 오늘은 좀 쉬자. 나 너무 피곤해. 윤희야, 제발. 나 너무 하고 싶어. 그는 아이처럼 애원했고 저는 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솜처럼 무거웠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 졸기 일수였고 서류를 검토하다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을 때마 요즘 잠을 좀 설쳐서 그래 라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주말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저녁만 되면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진우 씨는 주말이면 더욱 왕성해졌고 토요일 아침부터 밤까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의 엄청난 지구력이었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최소 30분, 길게는 50분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 10분은 저도 좋았지만 20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흥분은 사라지고 고통스러운 의무감만이 남았습니다. 진우야, 나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저는 축축한 침대 시트를 움켜쥐고 그저 이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빌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고된 노동, 아니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3달째 되던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전날 밤에도 진우 씨와 2번이나 관계를 가진 탓에 거의 잠을 설친 저는 발표 도중 중요한 수치를 잘못 말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결국 계약은 무산되었습니다.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는데 서러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러다 내 인생을 바쳐 이룬 회사까지 망치겠어. 그날 밤 저는 진우 씨에게 처음으로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진우야, 제발 좀. 매일매일 이러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제 고함에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윤희야, 왜 그래? 우리 부부잖아. 부부라고 매일 일해야 해? 나도 사람이야. 너무 힘들다고. 그날 이후 그는 며칠간 저를 배려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심은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윤희야, 미안한데 나 정말 못 참겠어. 그는 다시 제게 파고들었고 그날 밤도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결혼 넉 달째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체중이 3kg이나 빠졌고 얼굴에서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제 모습을 본 친구 정민은 경악했습니다. 윤희야, 너 그건 학대야. 내 의사는 무시하고 자기 욕구만 채우는 거잖아. 정미의 말을 듣고 저는 진우 씨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진우야, 이건 아니야.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 욕구를 풀 대상이 필요한 것뿐이야. 그러자 그는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다 좋아하던데 당신은 왜 그래? 숨이 멎었습니다. 뭐? 다른 여자들. 아, 그게 아니라 전 여자친구들은 처음엔 다 좋아했어. 처음엔. 그럼 나중에는.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전 남편 민수도 이렇게 힘들었을까? 과거에 저는 제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민수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입장이 바뀌어 보니 이제야 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갈구하는 것 또한 폭력일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고 며칠 뒤 진우 씨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결혼은 겨우 8개월 만에 끝이 났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하늘이 흐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고 그저 깊은 허무함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이혼 후 저는 전 남편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5년 만에 홍대의 한 카페에서 재회했습니다. 그는 조금 나이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선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결혼 생활 동안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윤희야, 나도 잘못했어. 너한테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지. 우리는 서로를 용서했고 묵은 감정을 털어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결혼과 이혼 이야기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민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이제 그럼 너도 내 기분을 알겠네. 그제야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가끔 연락하며 안부를 묻는 편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예전처럼 외로움에 몸부림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하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50살 봄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갱년기가 시작된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저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강렬한 성욕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를 지배하던 욕망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제 삶은 놀랍도록 평온해졌습니다. 아들 재혁이는 멋진 여성 에밀리와 결혼했고 얼마 전에는 에밀리가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곧 할머니가 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15년 전 작은 쇼핑몰로 시작했던 제 회사는 이제 누구도 무시 못할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54살의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는 집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 곧 태어날 손주, 든든한 회사와 좋은 친구들, 그리고 이제는 편안한 친구가 된 전남편까지. 무엇보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는 욕구를 채우지 못해 불행했고 두 번째 결혼에서는 과한 욕구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배웠습니다. 사람마다 욕망의 크기는 다르며 그것을 서로 존중하고 조율하는 것이 관계의 핵심이라는 것을요. 나이가 들고 갱년기를 맞으며 저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그 자리에 감사와 평온함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도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충실히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54살, 2번 이혼한 여자. 하지만 여전히 내일의 햇살을 꿈꾸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금의 저, 서윤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디에선가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